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목표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세워두잖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걸 거예요. 수익 많이 내는 거. 그래서 부자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세부적으로 목표를 나누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좀 크게 보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목표로 좀 압축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수익 크게 내는 거. 고수익. 삼성전자를 샀어. 이걸로 1%, 2% 내고 만족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10%, 20%, 100%, 200%, 많으면 10배 막 이런 거 이제 좀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고수익을 목표로 삼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고수익 나면 뭐하냐, 그거 뭐 10년에 한 번 나면은 별로 의미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수익 나는 거, 그걸 또 목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 두 목표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수익을 내는 것과 자주 수익을 내는 거를 두 개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저희 표현으로 이제 막 상충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물과 기름처럼 이걸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하나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아쉬워지고 막 그런 거라서,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막 꼼수를 부리게 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주식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안 그럴 수 있는지, 과연 이 두 목표를 이제 병행해서 달성하는 거는 어려운 건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희 나름의 팁을 좀 전해드려 볼게요. 지금 얘기한 두 가지 목표를 좀 도식화를 해볼게요. 그림은 뛰어나지 못하지만 시소입니다. 그리고 주식 용어로 말하면은 이쪽이 수익 극대화, 이쪽이 순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목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근데 가만히 주식 투자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 선택은 해야 돼요. 엄마랑 아빠는 분명히 둘 다 내 편인 거 맞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항상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를 간다? 이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고요. 이거를 잘하냐 못하냐가 주식 투자하면서 진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순환을 열심히 시켜서 수익 극대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순환을 택하느냐, 아니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한 방을 택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선택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 내는 거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주식을 잘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만 한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꼭 좋아? 누가 좋아? 이런 거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선택이라 하면은 나는 무조건 엄마 편, 항상 이쪽이 엄마입니다. 항상 엄마 편, 아빠는 나한테 없어, 막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첫 번째 종목하고 삼성전자 매매하고, 그 다음엔 뭐 카카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테마주 할 수도 있고, 수급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매매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는. 이게 수익 극대화를 선택했다, 순환을 선택했다, 바뀔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바꿔가면서 선택하는 게 일단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선택은 해야 돼요. 둘 다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결국에는 매매가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 주제는 사실 저희 유튜브 최초 첫 영상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희 영상 정말 많이 찍었는데 첫 영상이 저희 급등주였죠. 네. 네, 그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게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결국 이제 3년이 지나서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어니스님이 얘기한 거 사실 동의 못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내가 하는 주식에 빨려 들어가면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을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사실 선택을 보류하거나 안 한다?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 같은 거라서 참 어렵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수익 극대화 쪽을 신경을 쓰잖아요. 수익 극대화에 무게를 주게 되면은 단점도 따라와요. 수익 극대화의 단점은 리스크예요. 단점은 순환을 자주 못 시킨다가 아니라 리스크인가요? 네.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순환을 방해하는 것도 맞죠. 이 리스크랑 순환이 서로 맞물리는 거죠. 수익 극대화랑 순환이랑은 단순히 생각하면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수익 극대화는 리스크를
리스크를 끼고 있는 거고,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물림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순환을 방해하는 거고, 요 순환 쪽에서는 이거의 단점은요 명확하죠. 수익난 결과가 빠른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좀 잔잔바리 수익, 아니면 수익이 좀 약한 거, 요렇게 되는 거고, 이 불만족스러운 결과 때문에 순환을 시키다가도 수익 극대화에 욕심이 나고, 이게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맴맴 도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맴맴 돕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헤매는 거예요. 얘도 선택하고 싶고 얘도 선택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둘 다 선택하고 싶은데 이걸 통째로 다 선택하고 싶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그 늪 같은 거, 블랙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 좀 빨리 돌리고 싶고, 어쩔 때는 좀 크게 내고 싶고 막 그러면서 맴맴 돌면서 갈팡질팡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니까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그냥 좀 이런 생각 들었다 저런 생각 들었다 하면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늪에 빠지면서 수익을 못 내게 되고, 그럼 이제 수익을 못 내게 되면은 뭐가 문제지? 라는 거를 생각하다가 자꾸 여기서 이제 그래 내가 너무 빨리 돌리려고 했구나, 일로 가야지. 내가 너무 큰 걸 돌렸나? 일로 가야지.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일종의 진단을 하게 되면서 더 늪에 빠지는,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뭐 할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해서 진단해가지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고. 네, 이걸 실전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투자를 잘 시작했는데 뭐 더 짧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수익을 빨리 내서 회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끌고 가서 여기까지는 가야지, 수익 더 내야지, 한 3,000원에서 4,500원 정도면 50%인데 이 정도 수익은 내야 수익이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매매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이게 정확하게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잘해요. 근데 이게 없을수록 보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결정장애라고 하죠. 선택을 못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절로 가고 싶고, 수익 극대화 하다 안 되니까 순환을 빨리 시켜야 되나,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끌려만 다니다가 결과는 안 좋고 계좌는 망가지고, 요런 건데, 선택을 잘하려면 본인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확실하게 선다는 거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인데, 그 기본기가 단단하게 갖춰져 있어야 선택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또 기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기본기가 뭐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본기라는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매매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매매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 행동을 쭉 연결지어서 나의 행동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모든 요소가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단어에서 오는 생각하는 기본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본기는 기준점이 좀 높기도 하고, 실제로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면은 클럽분들 기준으로는 뭐 기본기만 잘 갖춰도 주변에서 주식 투자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본기 어느 정도만 갖춰도 수익 내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기본기랑은 좀 다른 걸 말하는 거다,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상황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기준을 가져야 투자를 잘할 수 있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번 매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에 신경을 쓸 것이냐, 아니면 좀 순환을 빨리빨리 돌리는 걸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늘상 고민하면서 주식을 하는데, 뭐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애초에 하나로 정해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막 그러다가 늪에 빠져서 잘 안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좋으니까 저걸 해, 저게 좋으니까 저걸 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탄탄한 기본기를 통해서 그때그때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둘 다 잡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를 좀 반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거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둘 중에 한쪽으로, 이 둘 중에 무조건 한쪽만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 요것도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와요. 제가 처음에 비유적으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남자아이라면 만약에 목욕탕을 간다면 아빠랑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남자아이가 엄마랑 목욕탕 가는 거는 아주 어릴 때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잖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면 계좌가 너무 빡빡하고 이대로 두면 계좌 잠식이야. 더 이상 넘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이면은 아빠랑 목욕탕 가는 외통수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순환이에요. 그럴 땐 계좌에 순환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어도 일단은 순환이 먼저고 계좌에 혀를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수익 극대화를 시도하면 돼요. 시도하다가 막히면 다시 순환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내 매매의 목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순환을 선택하고 어쩔 때는 수익 극대화를 선택한다. 이거를 구분지어서 그때그때 매매의 목적에 맞춰서 선택을 하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대체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매매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더라. 이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좀 다른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급등이 됐잖아요, 오늘 이 종목이. 이럴 때 만약에 적당한 판단으로 들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여기서 23%가 지금 급등을 했고 잘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좋은 걸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거, 딱 단편적으로 보면은 1% 먹는 사람보다 20% 먹는 게 잘하는 거니까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고, 그 선택의 이제 근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좌가 너무 빡빡하고 지금 이거 잘못되면은 큰일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샀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상한가까지 드리블을 한다던가 막 존버해가지고 상한가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결과를 떠나서 되게 안 좋은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담백하게 수익 내고서 돌아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도 몇 번 그런 담백한 행동을 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좋은 거지만, 그런 게 이제 과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내가 둘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계좌가 좀 힘드니까는 좀 순환을 좀 명확하게 고려해서 짧은 수익이더라도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상한가는 못 먹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전략적 선택이 된다는 거를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중요하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계좌가 종목보다 우선한다. 이 뻔한 얘기를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떨 때 그 생각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죠. 적용하기 어렵죠. 모른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지금이 그 상황인가 이걸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단순 이해의 영역으로 저는 진짜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체화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주식 투자 실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수익을 잘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 이해해야지, 새로운 개념, 신선한 개념을 받아들여서 뭔가 빵 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 잘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대체로 아닐 거고요.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지식을 모르면 그건 채우면 돼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걸로 진짜 체화하는, 연마하는 그 경험과 그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체화해야 된다. 이해보다 중요한 건 이행이고, 이행을 제대로 하려면은 몸으로 익혀서 완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화라는 게 이제 몸으로 반복해서 익혀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체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머슬 메모리라고도 하고, 뇌과학에서는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뇌에서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동안에는 되게 머리 쓰면서 열심히 해야 됐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바둑 초보랑 바둑 고수가 이제 바둑을 두면은 누구의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될까를 놓고 보면은 바둑 초보가 훨씬 더 뇌가 많이 활성화가 된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거기서 막 온갖 생각을 하면서 막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와중에. 근데 이제 바둑 고수는 이미 체화가 됐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좋은 수들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도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가는 거는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체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어니스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체화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지식도 배우고 방향을 잡아서 혼자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체화하는 과정에서 올바로 된 경험이 누적돼야지 그게 올바로 된 머슬 메모리가 만들어지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 경험들을 쌓으면서 뭔가 좀 체화는 하는데 잘못된 걸 체화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올바른 길을 가이드 해드려도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또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을 같이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회원분들 모여서 그 훈련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실전 매매하는 거 가이드 받아가면서 하고 코칭 받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점검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오세요. 거기 오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꾸준히 오고 계신데 제 욕심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은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도 알람도 한번 해두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